우리 아이의 글쓰기 실력, 집에서도 충분히 키워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요즘 글쓰기가 유행입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논술학원에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글쓰기 열풍은 시간이 지나도 당분간 지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하반기 발표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나 미래형 수능에서도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확대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글쓰기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관심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글쓰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순하게 논술학원에 맡기면 해결이 될까요? 또는 학교 수업만 충실하게 들으면 글쓰기 능력이 커질까요? 오늘 집에서 할 수 있는 쉬운 글쓰기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글쓰기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의 글쓰기만으로는 솔직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요즘 대부분의 교과는 글쓰기 활동을 많이 하며 교육과정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국어 시간에만 글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기본적인 글쓰기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예전처럼 글짓기 대회, 독후감 대회, 백일장 같은 글을 쓰는 대회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교내 대회로 상을 주게 되면 아이들이 지나친 경쟁을 하게 되어 과열되는 부작용 때문에 글쓰기 대회뿐 아니라 그림 그리기 등 각종 교내 대회가 대부분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집에서 글쓰기만큼은 좀 더 신경 써서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강추하는 방법은 두 줄 쓰기입니다. 사실 이것도 새로운 방법은 아닙니다. 한 줄 쓰기, 두 줄 쓰기, 세 줄 쓰기, 그리고 3분 쓰기, 5분 쓰기, 10분 쓰기 등 각종 쓰기 방법이 난무하며 그러한 제목의 책들도 많습니다. 제가 관련 글쓰기 책들을 찾아서 대부분 읽어보고 학교에서 실제로 적용해 봤는데 두 줄 쓰기가 딱 안성맞춤입니다. 일단 저는 두 줄 쓰기를 3월 2일부터 시작하여 지금도 학교에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면 가장 먼저 두 줄 쓰기부터 합니다. 각자 아이마다 두 줄 쓰기 공책을 바구니에 담아뒀는데 그것을 교탁에서 찾아가서 두 줄 쓰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형식은 어제 있었던 일을 한 줄 쓰고 그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한 줄 씁니다. 그래서 두 줄 쓰기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 부모님과 함께 집 근처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렸다. 책 2권을 빌려서 너무 좋고 앞으로도 자주 가고 싶다. 이런 식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초반에는 두 줄 쓰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왜 하느냐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 꼭 해야 하며 가끔 잘 쓴 아이들의 글을 본인 동의하에 모두에게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3월과 4월 2달 정도 두 줄 쓰기를 하고 5월부터 지금까지는 두 줄 이상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 줄 쓰기는 아이들에게 글쓰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있었던 일 한 줄, 생각이나 느낌 한 줄 등으로 분량을 제한한 것입니다. 2달 동안의 적용으로 아이들에게 충분히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 5월부터는 각자 두 줄 넘게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 반 아이들은 아침에 등교하면 자동으로 교탁으로 가서 두 줄 이상 쓰기 공책을 가지고 가서 쓰고 다 썼으면 다시 교탁의 바구니에 넣습니다. 저는 매일 아이들의 글을 읽어보며 어제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혹시 대화가 필요한 아이들은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는 두 줄 쓰기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학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두 줄 쓰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두 줄 쓰기 공책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두 줄 쓰기부터 합니다. 한 줄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나머지 한 줄은 그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씁니다. 집에서 일기를 쓰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두 줄 쓰기는 훨씬 빠르고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본인의 학교 생활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고 부모님은 아이에게 매일 묻지 않아도 아이의 학교 생활에 대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급식은 맛있었니? 학교에서 무슨 일은 없었어? 친구들과는 싸우지 않고 잘 지냈니? 이런 질문을 매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의 두 줄 쓰기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으니까요. 물론 사전에 아이에게 두 줄 쓰기를 하는 목적과 의도, 장점 등에 대해 충분하게 이야기하며 동의의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또한 아이가 어느 정도 적응하여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그 이후 2줄 이상 쓰기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함께 2줄 쓰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아이는 부모님의 직장,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고 부모님은 아이의 학교 생활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으니 서로 각자 작성한 2줄 쓰기를 보며 대화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실제로 쓴 2줄 쓰기 그리고 2줄 이상 쓰기의 예시는 제가 최근 펴낸 화제의 책 초등 글쓰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기쓰기입니다. 일기는 학교에서 과제로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과제와 무관하게 일기쓰기 자체는 성인들에게도 유익한 습관입니다. 다만 일기는 날마다 써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특별한 일이 없어 쓸 거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일기 쓰기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흔히 쓰는 일기는 생활문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 이외에 일기에는 과학일기, 문학일기, 역사일기, 체육일기, 취미일기, 여행일기 등 다양합니다. 사실 이름만 붙이면 전부 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과학시간 재미있는 실험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씁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컴퓨터를 통해 좀 더 자료를 찾아 내용을 추가하면 멋진 과학일기가 됩니다. 문학일기는 본인이 읽은 책에 대해 자세하게 씁니다. 독서록과는 다르게 책을 읽은 소감이나 느낌을 중심으로 결론을 바꿀 수도 있고 뒷이야기를 꾸며서 써도 됩니다. 체육일기는 체육 시간이나 쉬는 시간 운동, 태권도 혹은 검도 학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하게 쓰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기를 막연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일기는 본인이 오늘 하루 겪었던 일 중에서 주제를 잡아 자세하게 쓰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주고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예 요일별로 월요일과 화요일은 평소 쓰던 생활일기, 수요일 독서일기, 목요일 체육일기, 금요일 과학일기, 주말에는 취미 및 여행일기 등으로 구분해 놓으면 지루하지 않게 일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기 쓰기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는 메모장, 포스트잇에 본인이 오늘 겪은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간단하게 쓰게 합니다. 아이들이 메모장, 포스트잇에 쓰는 것은 쉽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매일 공책에 붙이면 그것도 하나의 메모 일기가 됩니다. 다음은 독서록입니다. 독서록도 일기와 더불어 학교에서 과제로 많이 내줍니다. 그런데 학교의 숙제와 무관하게 독서록도 집에서 꾸준하게 작성하면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독서록 쓰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정도가 심한 아이들의 경우 책 읽는 것은 즐겁고 좋은데 독서록 쓰는 것이 싫어서 책을 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독서 기록장이 너무 형식적이고 많은 분량 때문에 질에 겁을 먹는 경우입니다. 꼭 형식적인 독서록에 써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줄글 공책에 책 읽은 날짜, 책의 제목, 줄거리 한 줄, 읽고 난 후 본인이 생각이 는 느낌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즉, 아이들에게 독서록 쓰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셔야 합니다. 또는 줄거리는 2줄 이내로 제한하고 생각이나 느낌은 2줄 이상으로 조정해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주말에는 키워드 넣어쓰기를 가족끼리 함께 해도 좋습니다. 키워드 넣어쓰기는 3-4개의 낱말을 제시하고 그 말들을 반드시 활용하여 글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호빵, 친구, 노란색이라는 키워드가 제시되면 가족끼리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 후 키워드를 넣어 글을 씁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근처 편의점을 보니 호빵이 있었다. 내 짝 영수 얼굴이 호빵 같아서 친구 얼굴이 떠올랐다. 머리를 노란색으로 염색한 멋쟁이 내 친구. 키워드 넣어쓰기는 역할을 바꿔서 아이가 키워드를 제시하고 부모님이 글을 써도 됩니다. 의외로 아이들은 문제 출제하는 것을 재밌어하고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정에서 100일장 대회를 해도 좋습니다. 어떤 주제를 놓고 부모님과 아이가 글을 쓰거나 시 등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이라는 주제를 정했으면 그것에 맞춰 간단하게 글을 쓰거나 시를 지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낭독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시키기보다 부모님이 함께 해야 효과가 커집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쉬운 글쓰기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봤습니다. 제가 강력 추천하는 방법은 2줄 쓰기입니다. 그 외에 다양한 주제별 일기쓰기, 간단한 독서록, 키워드 넣어쓰기, 가정 100일장 등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집에서 할 수 있는 글쓰기 방법들은 아이에게만 일방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함께 할 때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것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귀찮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글쓰기 실력은 하루아침에 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좀 더 신경 쓰고 함께 노력할 때 우리 아이가 글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